심비오시스. 자, 이 말은 공생이라는 거예요. 자, 이 공생, 독해, 리스닝, 스피킹의 기초가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노암 촘스키입니다.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중국어, 영어, 한국어 다 다르지만 사실은 하나의 바탕에 있다. 그것이 바로 유니버설 그래머, 보편적 그래머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유니버설 그래머는 이 세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스티븐 핑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2003년도 하버드에서부터 계속 근무하셨고 현재는 MIT 뇌인지 과학자로 그렇게 이직한 상태인데요. 이분도 중국어, 영어, 한국어는 그 베이스에 멘탈리스, 차이니즈와 재패니즈와 차이니즈 나오듯이 이게 언어예요. 결국 멘탈, 언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멘탈어나 유니버설 그래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어나 영어나 한국어처럼 구별이 되잖아요. 다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라는 거죠. 구별이 되지 않는. 마찬가지로 노암 촘스키도 중국어, 영어, 한국어 달라 보이지만 하나의 룰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들의 이론을 가지고 제가 현실적으로 구현한 것이 심비오시스, 바로 공생 영어입니다. 왜 공생 영어일까요? 독해, 리스닝, 스피킹 다 이걸로 적용이 가능한데요. 자, 우리 영어를 배우니까 영어와 한국어는 별개의 언어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언어의 저는 마더보드. 노암 촘스키는 유니버설 그래머라고 했다면 스티븐 핑커는 멘탈 언어죠. 정신 언어 또는 멘탈리스, 멘탈 언어라고 했지만 저는 이것을 마더보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언어의 마더보드다. 자, 이 이론을 가지고 실전에 적용한다는 것은 반드시 뭔가를 구현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 강의는 마더보드다 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유니버설 그래머와 멘탈리스를 합쳐서 마더보드라 한 이유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마더보드입니다. 컴퓨터에. 자, 여러분 컴퓨터 보시면 이와 같이 중간에 프로세서라고 하죠. CPU가 있습니다. 이건 중앙에 있는 프로세스 하는 단위예요. 다시 말해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하잖아요. 보시면 이와 같이 칩을 꼽는 곳이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니죠. 여러 개가 있다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 한 여기 4개 정도 있네요. 이 칩에다가 우리가 언어라는 칩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꽂혀 있는 칩은 뭘까요? 이 부분에 국어라는 칩이 들어가 있어요. 모국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영어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바로 영어가 들어갈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칩은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바로 여기에 영어라는 칩을 꼽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어와 국어가 별개 언어가 되잖아요. 그러나 CPU는 하나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국어라는 칩을 꼽아서 우리는 CPU가 처리합니다. 그때 처리하는 것은 국어로 처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CPU는 01, 0, 1, 0, 0 이와 같이 이진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티븐 핑커도 얘기했듯이 유니버설 그래머도 얘기했지만은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의 멘탈리스는 정신 언어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오는 언어로서 이것은 영어나 국어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의 단계, 원시 단계인 거죠. 그 전 단계를 얘기합니다. 영어나 국어가 있으면 그 밑에 깔려있는 어떠한 것, 이것을 멘탈리스라며 이것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죠. 자, 이 멘탈리스와 동일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010, 000 이런 이진수입니다. 자, CPU는 국어든 영어든 동일하게 이진수로 정보를 보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국어와 영어가
머릿속에서 구별이 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바로 영어를 정확히 듣고 읽고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자, 그렇다면 여기에 국어에다가 영어를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CPU 하나에서 영어를 해석하고 국어를 해석하며 어차피 나가는 건 동일한 멘탈리스트로서 001200. 여기에 수학이 아닌 다른 언어, 스페인어를 넣으면 스페인어로. 그래도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 뭡니까? 010, 000 뭐 이런 걸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칩은 절대 섞여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일까요? 한국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수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독해의 경우는 구문 독해, 단어 암기고요. 리스닝과 스피킹은 패턴 학습, 요거 발음, 여는 발음, 표현법 암기, 이와 같은 학습을 주로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학습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이걸 앞에 조금 더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갖고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다시. 여러분들이 왜 실패하는가를 아셔야지 진단이 정확해야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진단이 50%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영어가 안 되는지를 아셔야 그 다음에 병을 어떻게 고칠까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다가 국어를 우리가 칩을 심는다고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문 독해 또는 단어 암기 또는 표현결 암기, 표현법 암기, 그리고 어떤 패턴 같은 걸 해서 패턴 학습, 이거의 특징은 이 국어 칩에다가 영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국어가 될까요? 영어가 될까요? 이것은 국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한글로 해석하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영어를 한글로 해석하는 습관은 반드시 국어 칩에다가 그냥 때려 박는 겁니다. 이건 국어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건 국어 이상에 넘어설 수가 없어요. 영어를 들을 때도 국어로 해석을 해야 되고 지문을 볼 때도 국어로 바꿔야 돼요. 근데 새롭게 여기다 칩을 깔아서 영어를 집어넣으면, 자, 영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기다 새롭게 만든 겁니다. 칩을. 이런 형태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영어가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CPU에 들어갈 때는 국어를 처리하는 이 DNA가 영어를 동일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영어와 국어가 구별이 안 되는 010, 0000 이런 이진수처럼 하나의 유니버설 그래머가 되고 멘탈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영어와 국어가 하나가 되는 이런 형태로 하나가 돼야 되죠. 국어 안에 영어를 집어넣으면 그냥 국어가 됩니다. 그래서 CPU는 국어로 처리하게 되니까 듣기도 느리고 빠른 말을 못 알아들으며 독해 속도도 느리며 독해도 부정확하고 스피킹도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생각 이전에 언어가 있다고 했죠. 이 언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우리가 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그 패턴을 모르면 되느냐? 규칙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문법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알아야겠죠? 그러나 그 바탕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야 됩니다. 바로 유니버설 그래머 같은, 또 멘탈리스트 같은, 정신언어 같은 이진수가 베이스에 있다는 거예요. 국어나 영어나 동일하다는 걸 하나의 숫자로 보여줄 수 있죠. 국어가 010이든 영어가 001이든 간에 어차피 숫자입니다. 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노암 촘스키의 실험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린아이의 패턴 인식, 학습도 없이
규칙을 알아낸다. 예를 들어서 take의 과거형이 taked라고 어린아이는 말을 하게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take의 과거형은 taken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암기를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 배웠어요. 예를 들면 look의 과거형은 looked, 과거분사도 looked. 이건 우리는 학습을 통해 배웠죠. 과거형은 ed를 붙인다라고. 자, 이것은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동사라는 것을 우선 학습을 하고 이것의 과거형을 학습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학습도 없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동사인지도 몰라요. 동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ed를 붙이기 시작해요. 물론 틀린 겁니다. 이게 정답이긴 하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이런 규칙, 패턴을 학습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라는 겁니다. 배우지 않아도 알게 되는 패턴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것은 hardwired,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take라는 단어가 동사인지도 모르고 이게 동사, 명사인지 구별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아이들은 taked라고 규칙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것은 노암 촘스키가 말했던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능력이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왜 평생에도 안 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자,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칩을 하나 꼽는 거에 영어를 집어넣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국어와 영어가 하나가 됩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국어와 영어가 뭐라고요? 하나가 된다고요. 어디 안에서? CPU 안에서. 그러나 이것을 국어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냥 영어는 없고 국어만 있는 거예요. 평생 가도. CPU는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들을 때 리스닝 들을 때 독해할 때 마찬가지지만 말하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국어인지 영어인지를 구별이 안 되는 상태. 그래서 가끔씩 한국어와 영어를 모국어처럼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얘기가 자도 모르게 영어가 튀어나오는 이유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이 CPU에 하나에 칩을 두 개 꼽듯이 반드시 영어는 영어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심비오시스, 공생입니다. 자, 왜 공생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 보는데요. 바로 공생이 뭡니까? 영어 칩 따로, 국어 칩 따로. 이렇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CPU에서 하나가 되는, 이게 한 개가 공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생이라는 것처럼 이거 하나가 되는 거. 자, 같이 공생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유니버설 그래머라고, 멘탈리스라고 하며 정신언어, 그 저의 마더보드입니다. 세 가지는 동일한 개념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봐요. 저는 이 두 이론가를 통해서 저는 실현한 겁니다. 이거는 실전인 거죠.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자, 공생의 의미를 아셨죠? 영어는 영어답게. 국어에 영어를 덧칠해선 안 된다. 그래야 공생이 될 수 있다. 그게 멘탈 언어로 유니버설 그래머로 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전제가.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영어를 배울 수 없고요. 국어로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와 국어가 하나가 되는 공생하는 순간 우리는 영어를 완성했다, 마스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